이 그 명상의 시각으로 보면 사실은 순간순간이 새로운 순간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 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은 시를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시, 여인숙이라는 게스트하우스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를 보면은 매 순간 새로운 손님이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방금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몸에서 또 마음에서 어마어마한 손님들이 찾아오는 거죠. 몸에서는 무거움이라는 거, 가벼움이라는 거, 통증, 가려움 또는 기분 좋음. 또 마음에서는 어떠신가요? 마음에서도 이 생각, 저 생각, 슬픈 마음, 두려운 마음, 기쁜 마음. 매 순간 손님이 찾아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인숙 주인처럼 그 손님들을 내치지 않고 아름답게 그 손님들을 잘 따뜻하게 맞아가지고 그분들이 잘 있다가 갈 때는 아주 쿨하게 이렇게 보내줘야 돼요. 그죠? 근데 말로는 쉬운데 우리 삶에서 어떻습니까? 분노라는 손님이 찾아오면 그 분노 속에서 우리가 주체 못, 그렇죠?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죠. 또 좋은 손님이 찾아와도 그 손님에 집착하느라고 또 정신 못 차리고.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마치 5만 피트 상공에서 자기 마을을 내다보는 사람처럼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손님들을 그대로 이렇게 집착하거나 밀쳐내지 않고 잘 수용하는, 뿜어 안는 그 힘을 기르는 거거든요. 예. 수행을 해보신 분들은 이제 그게 마음 챙김 힘이 내 안에 커다란 공간이 확보가 되는구나. 실제로 공간을 느낍니다. 명상하는 사람들은 자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공간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늘에 구름이 꽉 차 있으면 하늘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하늘이 광대한 하늘이, 빛나는 하늘이 안 보입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죠.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고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으면 자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공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쫓기는 것 같고 팍팍하고 답답하고, 명상은 그 어마어마한 공간, 우리 안에 있는 그 본래의 공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따뜻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지금 몸에서 일어나는 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데 판단이 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 앞에 어떤 남자의 얼굴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이미 몸에서 마음에서 어떤 반응이 있을 거예요. 알아차림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이제 순간순간 우리 몸과 마음은 어떤 반응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얼굴을 상대방이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기분이 안 좋겠죠. 그죠? 뭔가 내 안에 있는 역동을 건드리고 뭔가 뭐 어떤 옛날 생각이 기억이 날 수도 있고 하면서 뭔가 지금 기분이, 몸도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몸도 굳어지고 마음도 뭔가 불편한 마음으로 되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은 이제 이쪽을 좀 저기 건너뛰고요. 자, 조금 뭐 이 사람은 좀, 앞에 사람은 좀 괜찮죠? 예, 이런 느낌으로 한번 상대방을 한번 바라보시죠. 자신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한번 바라보시면, 예, 뭐 느낌이 좀 다른가요? 그렇죠. 이게 충분하게 뭐 한 30초, 1분 해보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안 해도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 대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특히 우리 동양 사람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남의 표정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죠? 저는 미국에서, 뉴욕에서 한 5년을 살았는데 거기서 살을 때 사람들이 인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서양 사람들은 남의 인상 가지고 별로 얘기 안 합니다. 예.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남의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문화예요. 그죠?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 문화니까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잘 살기 위해서는 우선은 잘 웃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웃어 보실래요? 옆에 분하고. 네, 잘 웃으면서 이렇게 하시면 웃음 치료 하시는 분이 오셨나요? 예. 예. 그 웃으면서 이렇게 살면은
일단은 그 웃음이 신기하게도 자기 몸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주잖아요. 웃음으로써. 그리고 엔돌핀 같은 이런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면서 자기도 기분이 좋고 남들도 이제 보시하는 것이 되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천성적으로 잘 웃는 분들은 너무나 좋은 저기를 타고난 거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게 웃음의 그 근육이 약간 밑에 있다고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서양 사람들이 화났느냐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웃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웃음 그 근육이 약간 내리가 있다는 거예요. 해부학적으로.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조금만 웃어도 활짝 웃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좀 불리하긴 하지만 조금 좀 그런 부분에서 근데 저는 그 부처님의 미소가 굉장히 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 그 절에 가면 잘 보시나요? 부처님 미소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거는 활짝 웃는 것도 아니고 웃는 듯 만든 듯 하면서 그 내면에서의 그 희열이 이렇게 올라오는 웃음이거든요. 그 명상에서 나오는 웃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깨어있는 사람의 그 내면의 행복이 살며시 그게 이렇게 넘쳐 나오는 그런 웃음이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 불상을 보고 무슨 뭐 우상숭배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정신 세계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균형이 잡힌 사람들은 거기에서 뭔가 모르는 어떤 에너지들이 훨씬 더 균형이 있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 미국에 가서 그 제가 MBSR 훈련을 받을 때 그 호수 건데 굉장히 유명한 호수예요. 월든 호수라고 아시나요? 소로우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작가면서 초월주의자인데 월든이라고 하는 작품도 남겼는데 제가 볼 때는 기가 막힌 작품이에요. 그 사람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면서도 취업을 하지 않고 이 호숫가에 가가지고 자기가 손수 집을 지었어요. 텃밭을 가꾸고 거기서 고기 잡아먹고 사냥하면서 2년 동안을 남의 손을 하나도 거치지 않고 자기가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해봤어요. 졸업장을 주는데 양피지로 그 당시에 이제 졸업장이 양피지로 됐다고 그러나 양들이 것은 양에게나 줘라. 난 안 받겠다고서 자연을 벗삼아서 거기서 명상을 한 거예요. 명상을 우리식으로 한 건 아닌데 거기서 자연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인간 본연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그 월든 작품을 보면 마음 챙긴 명상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아주 그 아름다운 그 내면의 세계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마음 챙김은 특정 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다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이유가 MBSR에서는 그러한 어떤 이유에서 영성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정신이 맑은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미 마음챙김 같은 비슷한 상태를 이미 발견하고 그런 상태에 머무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명상 또는 어떤 특정 종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인간으로서 공통 경로다. MBS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요? 마음챙김으로 나오는 자각이 인간이 공통의 경로라는 거예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는 못 쓰는가? 보통 사람들은 걱정이 너무 많고 생각이 너무 많고 끌려다니니까 구름이 꽉 차 있는 하늘처럼 그 여유가 공간이 다 사라진 것처럼 느끼지만 마음 챙김을 배워서 회복을 하게 되면 이미 거기 있었다. 이미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한 우리 마음의 어떤 비밀 같은 겁니다. 있지만 노력을 안 하면 못 쓰는 거예요. 나는 있으니까 노력 안 해도 되겠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노력을 해야지 그게 이제 보이고 다시 연결이 되고 회복이 된다. 거기 요 2평짜리도 안 돼요, 실제로. 저는 오두막이 있는지 알고 가봤는데 오두막 그 사람이 살던 오두막은 없어지고 이 터만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2평도 안 되는 조그만 집에서 살면서 자기가 자신이 본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거기 가면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영어 해석하려면 골이 아프니까 일단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뭔가 정말 인생에서 내가 죽을 쯤에 해서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할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시 돌려볼 수도 없이. 근데 그런 일이 없도록 나는 좀 깨어있는 삶을 위해서 이런 호숫가에 가서 혼자도 살아보고, 그렇다고 집 나가시면 안 됩니다. 예, 마음 챙김 MBSR에서는 일상성이 바로 초월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월을 다른 데 가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바로 나와 자신과 또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비밀이 있다. 뭐 비밀이라기보다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게 바로 마음 챙김이다. 마음 챙김은 지금 일어나는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몸에서 마음에서 이런 일이, 또 상황, 내 주변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생각으로 상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판단 없이 하는 그런 훈련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MBSR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고 오늘은 가시기 전에 기본적인 어떤 그 호흡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걸 이제 하나 같이 배우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제 연습 쪽으로 가서 실습 위주로 가겠습니다. 자, MBSR은 두 개의 인식론이 만난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하는 전통이 동양의 정통이죠. 그런 마음 챙김 명상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서양의 과학적인 어떤 방법으로 했다. 두 인식론이 만난 게 MBSR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다 공통점이 있어요. 과학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 동양에서 얘기하는 명산 정통 다르마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굉장히 다를 것 같지만 두 방법론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경험론적인 사실에 입각한 거예요. 실제 경험에 입각한 거예요. 과학이라는 거는 경험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다 이런 거 저런 거 실험해 봐가지고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렇게 가려내는 것처럼, 동양의 명상, 불교의 마음챙김 명상은 철저하게 지금 이 순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경험론이 바탕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급진적인 경험주의라고 얘기합니다. Radical experience를 하는 거죠. Direct experience를 직접 보는 것이죠. 경험주의다. 그래서 상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상상도 물론 중요한 치유 기법이긴 하지만 마음 챙김 명상이 중요한 거는 있는 그대로 보기. 그게 굉장한 또 근원적인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자, MBSR은 심신의학이라고 하는 통합의학이라고 하는 의료권 내에서 인정을 받고 거기서 협조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료는 의사들이 하는 거니까 과학적인 거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는 멋대로 하겠다가 아니고 의료적인 그런 바탕에서 서로 협조를 하면서 가는 것이 MBSR의 어떤 바탕이다. 수업 형태로 가서 심리학적인 좋은 결과만 원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다양한 부분을 이제 마음 챙김이라는 걸로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것이다. 마음 챙김을 인지행동 치료로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리학 하는 분들이 마음 챙김을 굉장히 많이 요새 배우고 있는데 심리 치료하는 분들이 잘못하면 이제 오해할 수가 있어요. MBSR 입장은 뭐냐면 인지행동 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챙김은. 그래서 여러분도 수행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그 부분을 많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책에서 많이 심리학 책에서 인지행동 치료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인지행동 치료는 한마디로 왜곡된 생각을 바로잡아서 이제 사람을 치료하는 미국식 치료 방법인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MBSR 마음 챙김이 그 인지 치료 행동의 어떤 테크닉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MBSR은 굉장히 강조하는. 그다음에 이제 치료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음 챙김 치료라고 얘기하지 않고 MBSR을, 그렇지만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치유적이고 치료적인 어떤 효과를 얻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치료를 표방하지는 않지만 마음 챙김을 수련을 하게 되면은 그것에서 얻어지는 수많은 이익들, 유익함을 맛볼 수 있다. 뭐 미국에서 수많은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는 거는 굉장히 많고요. 저는 2005년부터 제가 박사를 하면서 저는 박사 논문을 MBSR로 썼거든요. 그래서 본부에서 지도자 과정을 밟고 해서 이제 제가 2005년부터 국내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특징을 잠시 보시면 공식 명상이라는 게 있어요. 정식으로 앉아서 누워서 걸어다니면서 요가를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자세를 취하면서 명상을 하는 그런 방법을 익히고, 그다음에 CD를 통해서 이제 집에 가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게 되니까 나머지는 혼자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CD를 통해서 연습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공식 명상에서 또 우리 비공식 명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비공식 명상은 양치질을 하면서 세수를 하면서 뭐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마음을 챙기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뭐 수련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방송국에서는 잘 되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만났을 때는 화가 버럭버럭 똑같이 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또 산에 가서 수련을 하고 왔는데 뭐 한 일주일 하고 나니까 몸과 마음이 가벼워져서 너무 좋았는데 집에 와서 문을 탁 열고 배우자의 얼굴을 보니까 원래대로 돌아갔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마음 챙김은 배우는 건 쉬워요. 인지만 조금 있는 사람이라면 청소년들도 금방 배워서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유지하는 게 어렵다. 마음 챙김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그게 이제 수련이 필요한 이유죠. 그래서 일상생활이 전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식 명상을 하는 거는 일상에서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1회기에서 8회기를 나가는데 8회기까지 가는 동안에 6회기하고 7회기 사이에 ADI, All Day Intensive라고 해서 하루 종일 한 6, 7시간을 만나가지고 배운 걸 복습하고 강화시키는 게 있어요. 그럼 총 9번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한 번 만나서 한 3시간 정도를 새로운 걸 배우고 익히고 나누고 또 집에 가서 연습하고 다시 또 돌아와서 복습하고 연습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쭉 보시면 이제 처음에는 마음 챙김을 강화하는 연습을 하다가 나중에는 현실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힘으로, 그다음에 일상에서 대화를 할 때 또 스트레스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조화가 쭉 돼 있습니다. 한 실험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리처드 데이비슨 하고 카바진 박사가 이제 실험을 한 건데, 무선 통제 MBSR 8주, 자, 무선 통제라는 건 실험을 할 때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통제하는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실험 그룹이 있어서 실험할 때 이제 좋은 실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충 하는 실험이 아니고 MBSR을 하는 그룹과 안 하는 그룹을 비교해서 나중에 다른 요소가 아닌 MBSR 때문에 이런 좋은 일이 생겼구나를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회사 사람들, 보통 사람들을 한 거예요. 환자를 한 게 아니고 회사 나가기도 싫고 월요일만 되면 힘들고 나는 피곤하고 뭐 재미도 없고 이런 걸 호소하던 사람이 8주 후에 활력이 생기고 너무 좋아졌다 하면서 이제 불안 지수가 MBSR 한 그룹과 안 한 그룹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8주 한 그룹에 MBSR 한 그룹에 이제 백신을 맞춰봤어요. 독감 주사 이게 항체를 맞춰봤더니 놀랍게도 MBSR 한 그룹 쪽에서 항체가 면역력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얘기죠. 면역력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뇌가, 더 중요한 거는 뇌가, 보통 사람들은 우측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이 부위가 이제 많이 활성화가 돼서 이 부분은 뭐를 하는 거냐면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대표하는 거예요. 뭐 화가 나고 짜증스럽고 막 뭐 이렇게 나쁜 정서를 대표한다면 좌측 전전두엽 이마 뒤에 있는 이 부분은 긍정적인 정서를 대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티베트의 고승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명상을 30년 하시고 한 분들은 전부 좌측 전전두엽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따뜻하고 이제 이렇다는 얘기가 되죠. 수련 명상을 오래 했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이 연구팀들이 MBSR을 8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8주를 수련한 사람들이 우측 전전두엽에서 좌측 전전두엽으로 활성화가 많이 되는 유의미한, 통계적으로 물론 수행을 수십 년 한 분들처럼 그렇게 커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유의미하게 그쪽으로 가는 것이 잡혔다. 그래서 이 실험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실험으로 돼 있습니다. 명상을 이제 요새는 서양 사람들이 이런
척도화하고 그것을 과학화하고 해서 증거를 제시하니까 서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명상이 진짜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실험도 굉장히 많지만 이 실험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그다음에 이제 편도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시도 때도 없이 불안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편도체라고 하는 감정 뇌에서 마치 화재 경보기처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변연계라고 얘기하는 감정이 뇌 중간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막 놀라고 그게 이제 활성화가 되면 무서워지고 막 불안해지고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호소를 하게 되는 건데 마음 챙김 명상을 하게 되면 그 부위가 안정이 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측 전전두엽이 이제 판단이나 이런 쪽에 이제 전전두엽은 그런 어떤 이성적인 뇌인데 그 이성적인 뇌가 기능을 제대로 하니까 감정의 뇌가 막 놀라고 막 불안하고 할 때 그것을 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양쪽이 다 좋아지는 걸로 돼. 그 밖에도 뇌가 여러 부분에서 공감 능력을 향상시킨다든가 마음이 따뜻해 이런 쪽에 뇌 부위도 좋아지고 다양한 실험들이 요새는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자, MBSR에서 이제 마음 챙김을 잘하느냐 좀 실질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음 챙김을 잘하려면 아까 의도적으로 현재 이 순간에 판단하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독특한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그랬죠. 주의를 그냥 기울여서 되는 게 아니고 자, 여러분들 도둑놈들이 물건 훔칠 때 주의력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좋죠. 뭐 명상한 사람 이상으로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는 마음 챙김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의력을 독특한 방식으로 주의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데요. 마음 챙김 치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수용 공식을 한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수용이라는 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체념하고 다른 겁니다. 포기하고 다른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명한 거예요. 수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을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에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괴로움을 우리가 왜 받느냐? 괴로움을 받는 이유는 고통이라는 것은 누구나 받게 돼 있는 일차적인 어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냥꾼 비유 잘 아시나요?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갔는데 독화살을 맞았어요. 어디서 날라왔는지 딱 독화살을 맞았어요. 쓰러졌죠? 독이 퍼지고 있죠? 어떻게 하죠? 동료들이 와서 구해주려고 화살을 빼려고 딱 빼니까 그 사냥꾼이 잠깐 화살을 뽑지 마라. 나는 이 화살을 누가 썼으며 화살이 독은 어떤 독이며 깃털에 뭐가 어떤 걸로 만들어졌는지를 알기 전에는 화살을 뽑지 않겠다.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똑똑한 사람인가요? 맞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대표하는 우화죠. 독화살, 첫 번째 화살은 누구나 맞을 수 있어요. 인생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시험에 낙방할 수도 있고 해고당할 수도 있고 살다가 보면 누군가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첫 번째 독화살이에요. 문제는 그 첫 번째 독화살을 제대로 뽑아내야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계속 맞는 식으로 우리는 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못지 못하고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상황을 보려고 하는 우리 어떤 선입관 아니면 우리의 어떤 조건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마음 챙김 수련에서는 그런 걸 구별합니다. 내가 이 있는 고통을 그대로 수용을 하고 저항하지 않을 때 괴로움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하나의 공식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수용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쁘게 쓰는 말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함으로써 자꾸 현명해지는 거예요.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바른 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됩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하고 수련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 챙김에 대한 말입니다. 그거는 그죠? 아이디어예요. 그건 진짜 마음 챙김이 아니에요. 실제 마음 챙김은 practice, 아이디어가 아니고 실제로 내가 몸으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음 챙김에서 가장 또 MB에서 얘기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머리로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명상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몸을 가지고 몸과 마음이 같이 거기서 있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럼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 몸과 마음의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바깥에 있는데 정신을 뺏겨서 삽니다. 또 자기 생각인지 모르고 생각에 빠지고 감정인지 모르고 감정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지금 있는 그대로를 못 보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삶이 자꾸 왜곡되고 잘못된 방식으로 자꾸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때 그 사슬을 멈출 수 있는, 악순환을 멈출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힘이 있다는 것을 MB에서는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걸 이제 지금부터 오늘 작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마음을 모아보는 일종의 집중 훈련을 해보고 그 힘을 이제 가지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연습해 보시고 다음에 월요일 만날 때 그때 이제 조금 더 심도 있는 걸로 이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편안하게 한번 앉아보시죠. 네. 편하게 앉으셔서 뭐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하셔도 좋고요. 일단 가장 편한 자세로 앉으셔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세에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세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허리를 펴고 가슴을 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허리가 굽어지면 허리에 병이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허리 정도는 세우셔야 된다. 그래서 너무 뻣뻣이 쓰시지 말고 허리를 펴고 가슴도 펴야 됩니다. 가슴을 펴고 어깨를 한번 들었다가 탁 내려놓으세요. 어깨를 긴장하지 마시고 그런 정도면 됩니다. 몸이 가급적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합니다. 자, 또 하나 주의점은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아까도 나왔었죠? 마음 챙김을 잘하려면 지나치게 애쓰지 않는다. 기억하세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막 명상하려고 그러면 막 그냥 막 힘을 막 주고 막 이렇게 눈에 막 힘을 주는 분들이 있는데 눈에 힘도 빼시고 몸에 힘도 빼시고 편안하셔야 돼요. 편안한 상태에서 주의를 한번 배로 한번 모아봅니다. 자, 배로 모아서 구체적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배의 위쪽과 아래쪽 또 좌우 또 배의 표면부터 배 안의 느낌까지 배 전체를 주의를 두는 겁니다. 마음을 배 전체에 두고 숨이 들어올 때 배가 이제 팽창을 하면 배가 이제 팽창하는 느낌을 그대로 알아차리시고 숨이 나갈 때 배가 수축을 할 때 배가 이렇게 수축할 때의 느낌 그 느낌을 그대로 주의를 기울이면서 마음을 모아보는 겁니다.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처음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다 팽창을 해서 배가 단단해질 때까지 일부러 힘주시는 거 아닙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또 숨이 나갈 때 배가 수축하면서 완전히 수축할 때까지 배가 움직이고 있는 거기에 주의를 가만히 두면서 마음을 거기에만 모아보는 겁니다. 지금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봅니다. 마음이 배에 가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으면 마음이 지금 다른 곳에 가 있구나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아기 달래듯이 따뜻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다시 돌려서 배로 돌아옵니다. 지금 배에서는 어떤 느낌이 있는가 또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주의를 기울이면서 마음을 온전하게 배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계속 유지해 보는 겁니다.
자, 굉장히 짧은 순간에 이제 시간에 배의 마음을 모으는 첫 번째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옆에 분하고 또 같이 한번 잠시 좀 나눠보겠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얘기만 하세요. 집에 개 무슨 개 키우느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딱 모아서 방금 했던 경험을 나눠보시는 겁니다. 한두 가지만. 예. 명상하신 분들은 다 경험하시는 거지만 방금 여러분이 이 배의 마음을 모아보는 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하신 거예요. 그죠? 어려우시죠? 처음 해보신 분들은. 예, 많이들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은데 의외로 이 첫 작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배에 놓으니까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던가요? 어떠셨어요? 어디로 가던가요, 마음이? 집에 가 있어요? 예. 별 생각이 다 나요? 예, 맞습니다. 마음이 방황한다는 걸 처음으로 아는 거예요. 이 연습을 통해서, 마음을 내가 딱 한 군데 갖다 놨는데, 거기 있지 않는구나, 마음이. 그건 여러분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의 보편성이에요. 방황하는 게 마음의 보편성이에요. 보통 사람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 내 마음이 이런가 이렇게 실망하실 게 아니고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지금 첫 작업을 잘 하신 거예요. 내가 좋은 경험을 했구나. 마음이 가만히 있지 않는구나. 딴 데 가면 데려올 때 어떻게 데려오셨나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이리 와 하면서 자애로운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막 백화점에 갔는데 막 애가 막 그냥 막 몇 살 안 된 애가 막 장난감 사달라고 띠를 막 부리면서 안 사주니까 막 엎어져가지고 소리 지르고 엄마는 창피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자유로운 엄마는 걔를 이렇게 잘 달개가지고 보면 안잖아요. 근데 이놈의 새끼, 내가 너를 낳고서 그러면서 막 그냥 꾸짖고 막 그냥 그러면 엄마는 걔하고 영영 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예. 부모 안아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하면서 다시 친절하게 돌아오셔야 돼요. 자, 오늘 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입니다. 마음 챙김을 할 때, 주의력을 기울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울여야 돼요? 날카롭게 의지를 가지고 그게 아니고 친절하게 따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잘 하실 수 있으면 다음 주에 이제 공부를 하실 굉장히 중요한 수업을 할 거예요. 이제 오늘 조금 더 실천적으로 가서 어떻게 하면 몸으로 돌아오는가. 몸으로 돌아오는 게 우리 치유에 엄청 중요합니다. 제정신을 차리는데 너무 중요한 게 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MBS 사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몸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몸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마음이 다시 몸과 마음이 통합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못 느껴요.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은 따로 딴짓을 하는 거예요. 딴짓을 하고 다녀요. 마음이. 몸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럴 때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그 전 작업으로 이제 오늘 배의 마음을 모아보는 걸 한번 해보신 겁니다. 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잘 되던가요? 잘 마음이 그냥 이렇게 잘 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마음이 막 방황해가지고 거의 뭐 정신이 없었다. 마음을 들여오느라.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 좋습니다. 예. 의외로 쉽지 않죠. 예.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에서 명상을 그 다음 단계를 못 가요. 흥미를 잃어버려요. 내 마음은 왜 이렇지? 막 안 되는구나. 나는 명상이 안 맞는가 봐. 이런 식으로 여기서 포기하는 분들이. 명상을 시도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시도도 잘하지만 우리나라 분들은 포기도 잘해. 등록도 빨리빨리 해요. 쉽게 등록을 하셨다가 포기도 잘하는 분들. 제가 서양 사람들을 가르쳐보면 서양 사람들은 거의 100% 끝날 때 처음에 수업을 왔던 분들이 끝날 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따지기는 굉장히 따져요. 처음에는 조사하고 이 선생이 누군지 프로그램이 뭔지 조사하고 하는데 실제로 끝날 때 거의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한국 분들은 조금 그거보다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포기도 잘한다는 뜻이에요. 한국 분들이 기질이 좀 워낙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절대 여기서 포기하시면 정말 좋은 일을 못 본다. 그래서 혹시 한 분이라도 나는 잘 안 되는 거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도 비슷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단계만 잘 참을성 있게 가시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까지는 조금 참으시고 아까 인내심이 있었죠? 잘 하시려면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하시면서 나는 요 얘기를 한번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 있나요? 명상을 하다 보면은 몸이 뜨거워져, 특히 손이 뜨거워진 그 분들이 굉장히 많고 여성분들이 손이 굉장히 차가워서 냉증으로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도 명상해 보니까 갑자기 손이 막 뜨거워져서 놀래고 막 이런 분도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주의력이 내 몸으로 감으로써 이제 몸과 마음이 그 에너지가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따뜻한 쪽으로 오고 또 어떤 때는 명상이 잘 될 때는 따뜻한 쪽만 오는 게 아니라 몸이 뭐 뜨거워가지고 막 될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고요해지면 오히려 서늘해지는 느낌도 하고 몸에 여러 변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나쁜 현상이 아니니까 큰 의미는 부여하지 말고 좋은 걸 한다 이렇게 하고 자꾸 이렇게 거기에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예. 자,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라고 우리는 MB에서 얘기하는 자연스럽게 길게 짧게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오늘 한 거는 마음 챙김 가기 전에 마음을 한번 모으는 훈련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제 진짜 마음 챙기면 이제 우리가 다음 회기 이렇게 가면서 나올 거고요. 오늘 한 거는 마음을 한번 배에 모아보는 걸 했는데 오늘 할 때도 호흡이 길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방금 했던 연습을 그냥 숨이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하는 걸 배에서 느끼면서 머물러 보고 숨이 나가는구나 하면서 그 느낌을 그대로 머물러 보고 그것만 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숨이 들어올 때 들어온 걸 느끼면서 그게 안 되면 하나, 숨이 나갈 때 나가는 걸 느끼면서 하나, 다시 숨이 들어올 때 들어온 걸 느끼면서 둘, 나가는 걸 느끼면서 둘, 요런 정도만 하시지 그 길이나 뭐 이런 거를 막 비율로 생각하거나 인위적으로 숨을 쉬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숨도 빵빵하게 막 어떤 분들은 막 무슨 뭐 복식 호흡한다고 그래서 막 힘을 주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나온 배가 더 나옵니다. 그러면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시면서 절대 명상하시면서 MB의 삶은 맥으로 하실 때는 절대 뭐라 그럴까 힘을 주거나 인위적으로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 편안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시면은 탈도 없고 가장 안전하면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잘하려고 처음부터 막 욕심을 내요. 막 명상도 그냥 한 방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우리 한국 분들이 기질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다른 나라에서 외국 선생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국 분들이 무섭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약간 농담이 섞인 말이지만 너무 잘하려고 막 한국 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가르치는 입장에서 긴장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건 좋은 칭찬일 수도 있지만 명상에서는 우리가 한 방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유 있게 편안한 상태로 자연스럽게 호흡하시고 편안하게 하려고 이렇게. 물론 처음에는 그게 잘 그 느낌이 안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수하고 선수 아닌 사람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선수는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에서 힘을 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선수 아닌 사람 초보자는 처음에 힘을 주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거 기억나시나요? 초보 운전에서 처음 길 나오시면 어때요? 여성분들 특히 그러시죠? 어떤 분은 운전대를 뽑더라고요. 긴장을 해가지고 막 이러고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나중에 운전 잘 하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 이렇게 편안하게 음악도 들으면서 백미러를 통해서 사이드미러 차가 어느 정도 붙었는지 신호등 앞에 2개 정도 딱 보면서 여유 있게 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만큼 익숙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 들어가는 건 당연하지만 원칙을 잘 기억하시고 자꾸 힘을 빼면서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 요령이 어느 순간에 이제 잘 착 달라붙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예, 좋습니다. 집에 가셔서
하실 게 뭐냐면은 방금 했던 그 연습을 배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차 안에서도 할 수 있고요. 어디서든지 한번 시간 날 때마다 제가 희망사항은 한 3번 정도 하루에 한 10분 정도 해가지고 3번 정도 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더 많이 하시면 너무 좋고 못 하시는 분도 하루에 한 3번 정도 10분씩 요거를 한 총 30분 하는 거죠. 자꾸 마음을 모아서 그런 식으로 하시고 또 한 가지 숙제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양치질을 하러 들어가셨을 때 그 느낌 아까 건포도 한 것처럼 양치질 명상 그다음에 샤워할 때 몸이 내 몸에 닿을 때 또 샤워할 때 내가 샤워장에 거기에 있는지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 그 두 가지 숙제를 한번 숙제하니까 좀 안 좋으신가요? 예. MBS에서는 숙제가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간단한 거 한번 내드린 거니까 배의 마음을 기울이는 거 하루에 3번씩 해서 해보시고 그다음에 양치질을 하거나 샤워할 때 내가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 마음이 딴 데가 있구나. 알아차리면 다시 돌아오고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굉장히 빨리 마음 챙김을 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자, 오늘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